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아니 이미 그 검사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셨던 이성윤 의원님이 보시기에 왜 문재인 정부는 그를 이렇게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 검찰총장으로 세웠을까? 그건 굉장히 큰 아쉬움이고 아쉬움을 넘어서서 많은 국민들의 어떤 원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국민적인 좀 인기가 그렇죠. 있었고 좀 영웅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조국 장관하고 검찰 개혁을 쌍두마차가 돼서 네. 환상적인 조합이 될 줄 알았죠. 네. 저도 문 대통령을 뵈러 갔는데 네. 그 조국 장관이 그만두고 네. 저하고 김호수 차관하고 황혜석 국장이 같이 갔는데 네네네. 그 인권국장. 황혜석 국장과 같이 갔는데 네.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과 조국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꿈은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환상에 불과했다. 꿈을 내버렸다. 환상적인 그 조합이 될 줄 알았는데 환상이 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게 봐서는 윤석열이 첫째는 김명권을 너무 속였고 검찰 개혁도 하겠다. 이런 걸 다 받아들였잖아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검찰 법무장관이 됐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궁금증이 뭐냐면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그만두고 얼마 안 돼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넘게 더 윤석열을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 뭐 계속해서 그 뭐 조국 장관 그 가족도 털고 또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의 이후에 그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다른 부처의 장관들도 뭐 심지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경내까지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그렇다면은 적절한 기회를 봐서 뭐 최소한 추미애 장관에게 사표 받을 때 그때 같이 날렸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해결을 같이 동반 사퇴하거나 같이 해결을 해야 돼 맞죠. 저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하라고 제가 인사권도 없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권한도 없지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엄청 요구를 많이 받았죠. 참 그게 매우 심각한 오판이고 참 여러 가지로 그 유감스럽게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의원님도 수거 대상으로 올랐어요, 이름이. 근데 이 수거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수거가 쓰레기 수거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보니까 잡아다가 그냥 살상하는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이 수거란 말이 전문 군사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한테 물어봤어요. 수거란 말이 군사 용어냐? 아니랍니다. 그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거. 쓰레기 수거. 이럴 때 수거. 이 수거로 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거가 되면은 어디다 그냥 매립하거나 그냥 태워 없애죠. 태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수거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다시 재활용한다면 수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노상원 씨를 전혀 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지만 제 이름이 그 2번이나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윤석열이나 윤석열 관련자들이 노상원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지시했고 김용현이 노상원에게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적 감정이 섞인 메모입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이 우리 이성윤 의원님 뭐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자기에게 위협이 됐다라는 판단은 했겠지만은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짓밟았고 그냥 뭐 모욕을 주고 그랬는데 뭐 아직도 유감이 남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윤석열이 저를 총장 시절에 저를 수사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지금 3년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아직도 재판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대법원에 있습니다. 1~2심 무죄했는데요. 그 김학이 막았다고 해가지고 김학이 출국 막으면 막아야죠. 정말 터무니없는 그 건으로 그 기소를 했어요. 다 무죄 났는데요. 윤석열이 정말 그 검찰총장 취임할 때부터 취임사를 보시면 헌법을 얘기를 많이 해요. 헌법 1조를 막 하잖아요. 검사들이나 법조인들은 헌법을 얘기 잘 안 씁니다. 형사소송법 또는 인권 얘기를 많이 하죠. 헌법을 얘기 많이 했다는 뜻은 정치적인 뜻이 있는 걸로 봤어요. 저는. 그때마다 하는 행위가 이상하다 봐서 그때 제가 거부를 많이 했고 그때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대구 검찰총장 시절에 거의 뭐 화내고 그 다음 단계가 대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경로입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 시절에 네. 기사를 보시면 윤석열 경로, 예. 화냈다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근데 화를 내면 얼마나 화를 내나요? 그래서 뭘 던지고 그러나요? 던지 정도는 아니고요. 네. 막 이런 손짓까지 하죠. 예. 이 헌재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예. 엄청 언성을 많이 높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 후배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한 마디도 못하고. 예. 저는 윤석열을 그때 더 화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조근조근 말하는 사람을 엄청 싫어해요. 그럼 더 화를 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한테 1대1로 있을 때는 한번 막같이 화를 내라. 그러면 다음에 화를 못 냅니다. 이 정부 출범했을 때 네네. 저한테 이런 컨설팅을 받으러 온 분도 계셨어요. 저렇게 화를 내는데 어떻게 제가 여권에 있는 사람인데 저기 우리 윤석열 컨설턴트로 또 활동하셨군요.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윤석열 사단에서 거의 윤석열의 개 노릇을 했던 한동훈이 왜 갑자기 우리 이성윤 의원님과 함께 수거 대상이 됐을까?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과 유관한 거 아닌가 제가 앞서서 그렇게 짐작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일반론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은요. 네. 아무리 치러다가도 자기 뜻에 따르지 않거나 자기가 말을 안 따르면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하면 눈도 안 마주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한동훈도 만약에 윤석열 눈 밖에 났으면 싫어하게 되는 거죠. 뭔 일이 있긴 있었네요, 보니까. 분명히 윤석열하고 김건희나 또는 한동훈 사이에 뭔가 충돌이 몇 번 있었을 겁니다. 네, 의원님, 의원님이 아시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그 관계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부부 관계는 아닌 것 맞죠?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기보다는 완전히 주종관계, 명백한 사이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 되기 전에도 짐작이 되셨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 검사 시절에는 아내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제가 그 검사 시절에 저희 반창에 비슷하게 합니다. 네네.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날 2012년 3월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희들은 보통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신랑하고 얘기를 막 하고 오는데요. 그때 결혼식장에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은 소문에 보면 윤석열이 김건희 말을 잘 듣는다. 꼼짝 못한다. 심지어 제가 그 총장 시절에 물어봤거든요. 같이 안 자냐 했더니 떨어져 잔다는 때가 자기는 그 강아지가 많다는 거예요. 잔다. 한 번에 이렇게 피부에 뭐가 막 났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강아지들이랑 자다 보니 강아지들이 핥아가지고 그런 말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끔찍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하니까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있는 거. 근데 그 관계는 이제 연민의 대상에게 연하에 대한 어떤 뭐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감정일 텐데 이건 주종 관계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그런 주종 관계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국정을 쭉 돌아봤을 때 김건희가 사방팔방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단 말이죠. 거의 뭐 윤석열은 그 김건희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했고 거의 민원 해결사 돌쇠 노릇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계엄도 결국 그 김건희가 막후에서 이렇게 막 지시하다시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이 구속됐지만 내란이 끝난 게 아니다. 내란 수사가 지금 내란 수사에서 핵심적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이 경호처, 그다음에 비서실, 그다음에 김건희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내란 사태 윤석열 구속 과정에서 잠시 김건희라는 이름이 잊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김건희가 계엄 전날 문자를 2번 보냈잖아요. 나왔다는 거 나오고 윤석열이 김봉식 서울청장한테 계엄하기 전에 계엄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적 가정사를 얘기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런 개가 시켰겠어요? 그것도 가정사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사건에 과연 이 김건희 경호처 비서실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는 내라는 전모를 밝힌 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검찰이 지금 도리어 뭘 숨기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어떻게 제의 요구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기 지금 국힘이 계속 제의 요구하겠다고 하잖아요. 최상목이. 그러면 최상목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이 명태균 특검법은요. 네. 제가 국힘 의원들 뵈면 네. 엄청 아파해. 아파합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된 말은 뭐 자객 특검이니 보수 괴멸 특검이 이렇게 하잖아요. 권성동이 그런 말 했어요. 보수 괴멸 특검이라고. 예. 실제로 국힘의원들 말 들어보면 네. 아파해요. 이게 명태균하고 뭐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예.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곧 대선이 있으면은 글쎄요, 국힘이 이번에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면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예? 그 바로 법이 되는 건데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몇 달 가린다고 그게 완전히 가려지는 것도 아닐 텐데. 예. 하여튼 요게 어떤 분 얘기로는 국민의힘 자체가 완전히 진짜 권성동 말대로 괴멸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이슈다라고 하고 어제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제 명태균 수사하러 갔는데 명태균이 딱 앉자마자 했던 말이 가만히 있자. 누구부터 얘기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보도 보니까. 이거 정말 참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검찰에서 그렇게 갖고 그 옛날에 정태수 수사를 한보. 그때도 그 피의자한테 매달리는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생깁니다. 똑바로 수사를 1년 반 동안 수사를 했잖아요. 네네네. 2023년 12월부터 거의 1년 넘게 수사를 했으면 지금 명태균 진작 밝혀버렸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질질 끌려다 보니까 이 피의자한테 피의자 한 말씀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검찰이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수수사할 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명태균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아파합니다. 그 당연히 명태균 이슈에서 김건희는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김건희 출국 금지 조치는 아직 안 내려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가 지난 그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은 법사위 일소위가 있었고, 또 수요일 날은 법사위 전체회가 있었는데, 저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김서구 차관한테 물었습니다. 출국금지 했느냐? 했다고도 않고 시인도 않고 부인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그 워딩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의원님은 아실 것 같아요. 기류가 좀 배는 겁니다. 전에는 기류가 변했다. 말해줄 수 없다 하다가 시인도 않고 부인도 안 했다는 뜻은 할 수도 있다. 아직 한 건 아니지만 했을 수도 있는데 했을 수도 있고 밝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김건희 출금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뭐 바로 해줍니다. 오케이 해주는 건데 그게 만약에 저 검찰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출금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사기관은 다 할 수 있고요. 경찰도 할 수 있고 수사기관 요청이 없어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이 부적정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공수처장 지난번에 윤석열 그 출국 금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갈 것 같아서요. 검찰 법무장관은 수사 뭐 피의사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 야당원들은 그게 왜 피의사실이냐? 출국금지 했다 안 했다 사실이. 그걸 얘기해라. 국민들은 되게 궁금해하고. 그 행정처분이잖아요. 빨리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라. 공수처장도 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안 하네요. 그것까지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낼 방법 없습니까? 너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수사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제가 한동훈 수사 중이었잖아요.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채널A 사건. 그 수사 기록을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이제 그 법무부 요구가 있으면 감찰규정상 저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직권남용으로 수사도 했고 저를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하고 박은정 그 당시 감찰 담당관하고 공모해서 넘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공수처하고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2달 또는 석 달 내면 알려지게 돼 있어요. 출국금지 사실은. 근데 본인만 알게 돼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그거 알 수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출국금지 사실 물어보면 계속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옵니다. 공개된 회의가 아니라 뭐 문건으로 이제 뭐
뭐 남몰래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결국은 저는 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차관이 태도 변화가 있어서 네. 옛날처럼 강경하게 뭐 밝힐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몇 달 전부터 저희가 김건희 출금자라고 욕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만일에 목사님 말씀처럼 출국을 했다. 그러면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 뒤집어 써야죠.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수사를 이렇게 많이 했고 김건희에 대해서 저희가 창원지검 수사에 대해서 계속 대검 항의 방법 두 번을 했고요. 검찰에 고발을 4번인가 했어요. 이런 거 되면 출금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이제 수사 과정 그리고 이제 기소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은 그 전광석화와 같이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가고 있는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라서 특별히 더 개인정보를 보호할 측면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할 측면도 있겠지만은 너무 전전긍긍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니 그 윤석열이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국가기관까지 이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앞에만 서면 이렇게 약해지고. 저는 지난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해놓고 검사들이 국감 전날 불기소를 해놓으면서 4시간 동안 정말 그렇게 PPT 100장 띄워가면서 불기소 이유 설명하는 거 듣고요. 엄청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만일에 기소해놓고 우리가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수사한 것이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불기소를 해놓고 부끄러운지를 모르래요. 지금도 김건희 관련해서는 작아지는 검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는 검찰이 친정이고 또 많은 어떤 애정도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윤석열 때문에 망가진 검찰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원님 만약에 이제 수개월 내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은 검찰 개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다 나와 있고요. 당연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검사 사회를 반으로 이제 나눠서 수사하는 인력 그리고 기소하는 인력, 공소 유지하는 인력 한 개 방안 중에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 검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일은 없도록 공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윤석열 같은 깡패가 나타나서 제 수사부터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그냥 몰아버려 이러지 못하게. 그렇게 검찰 개혁 우선 앞장서야 되고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 검찰권을 사유화시킨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점검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청산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인사조치만 했는데 그 부분 분명히 좀 청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